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마지막으로 같이 보게 될 개념은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입니다. 자, 먼저 결론을 보시면 A, B, X, Y가 실수일 때 성립하는 부등식이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곱한 건 요렇게 만나는 AX 플러스 요렇게 만나는 BY의 전체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게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고요. 이때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일단 이 부등식이 왜 성립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 좌변을 정리한 게 첫 번째가 되겠어요. 좌변을 쭉 전개했더니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우변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 우변도 전개를 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할 때 어떤 방법을 썼었죠? a에서 b를 뺀 게 막 정리를 했더니 결국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보여주는 걸로 증명을 했었죠. 따라서 이 첫 번째 좌변을 정리한 식을요, 기역이라고 하고 이 우변을 정리한 식을 니은이라고 한다면 좌변에서 우변을 뺀 기역 빼기 니은을 해서 정리를 했더니요. 딱 이 친구들만 남는데요. 왜냐면 여기 지금 똑같으니까 소거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똑같으니까 소거돼서 얘랑 얘가 남은 게 지금 여기로 온 거죠. 맞아요? 그래서 기역 빼기 니은을 하면 이 노란 색깔 형광펜처럼 남는데 이 친구는 가만히 잘 보시면 AY 빼기 BX의 전체 완전 제곱으로도 바꿀 수 있는 친구예요. 맞죠? 그럼 완전 제곱은 이 AY, BX가 다 실수인 상황에서 실수를 제곱한 게 되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고 싶은 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이 친구는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에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게 된 거고요. 자,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늘 그랬듯이 이 괄호 안의 값이 0이 될 때 성립하죠. 즉 AY가 BX랑 같을 때 이 AY 빼기 BX가 0이 돼야 하니까 AY가 BX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데 분자의 XY를 남겨주기 위해서 양변을 A, B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여기는 약분되면서 A분의 X만 남죠. 그리고 이쪽은 A가 약분되면서 B분의 Y만 남죠. 그래서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 등호 성립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요. A, B, X, Y가 실수일 때 제곱해서 합하고 제곱해서 합한 거를 곱한 건 크거나 같다. 앞에 것끼리 만난 거 AX 플러스 뒤에 것끼리 만난 거 BY의 전체 제곱보다. 이게 바로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 되겠고요. 등호 성립 조건은요. A분의 X는 B분의 Y랑 같을 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발전 예제 10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Y가 실수일 때, 자, 이렇게 실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우리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양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산술기하 평균, 실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3일 때 루트 2X 플러스 Y의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모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였고 등호는요. a분의 x, a분의 x는 뭐예요? 결국 얘분의 얘, 그 다음에 b분의 y, b분의 y는 얘분의 얘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1번 문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일단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3이라고 했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걸 봤더니 루트 2랑 x가 만나 있고 1이랑 y가 만나 있는 이 친구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얘를 볼 때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우변인 ax 플러스 by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럼 A라는 게 결국 뭐예요? A는 루트 2가 되는 거고 B는 1이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 단서를 가지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세워주시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다음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크거나 같다. 앞에 것끼리 만난 루트 2X 플러스 뒤에 것끼리 만난 Y의 전체 제곱 요렇게 식을 세워주시고 등호 성립 조건은요. 등호 성립은 언제 되는 거였죠? A분의 X, 루트 2분의 X와 B분의 Y, 1분의 Y가 같을 때 요렇게까지 정리를 해주면 완벽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친구들을 계산을 해보면 루트 2의 제곱이면 2니까요. 2 더하기 1이니까 3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문제에서 3이라고 줬어요. 3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물어본 루트 2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럼 결국 얘가 9가 돼요. 따라서 루트 2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제곱을 떨어뜨리면 루트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으면 제곱하면 9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범위는 요렇게 되겠습니다. 답에다가는 범위를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가지고 풀어본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어려운가요? 우리가 이 루트 2랑 y 앞에 1이 만나 있는 거를 통해서 단서를 얻은 걸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세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요. 판서 한번 지우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요. 동일하게 x, y가 실수인 조건 하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3x 플러스 4y가 25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2번 문제를 보시면요. 일단 x, y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 조건이 붙었을 때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양수 조건이 붙었을 때는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가지고 푸는 거였죠. 자, 이렇게 최소값을 물어보는데 XY가 실수란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3X 플러스 4Y가 25라는 단서를 줬어요. 이거를 볼 때 코시-슈바르츠에서의 AX 플러스 BY 모양이 생각이 나셨어야 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가 3이고 B가 4가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준 거를 다 정리를 했으니까요. 우리 이 단서들을 토대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a가 3이고 b가 4니까 지금 a, b, x, y가 모두 실수인 상황이에요. 자, 모두 실수인 상황에서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a제곱, 3제곱, b제곱, 4제곱이랑 x제곱, y제곱을 곱해준 게 그거나 같다. 앞에 것끼리 만난 3x 플러스 뒤에 것끼리 만난 4y의 전체 제곱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를 계산하면 9 플러스 16이니까요. 25에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그거나 같다. 얘는요. 3x 플러스 4y가 25라는 값을 문제에서 줬어요. 따라서 25의 전체 제곱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25는요. 양쪽에 있기 때문에 약분이 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나요? a분의 x, 3분의 x가 b분의 y인 4분의 y랑 같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요. 그냥 단순히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에다가 최소값인 25만 써주시면 되지만 그때의 xy 값은 이라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물어봤다면 그때의라는 건 최소값을 가질 때의니까요. 결국 최소값을 가지려면 이 등호가 성립해서 25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등호 성립 조건일 때 요걸 만족할 때 이 최소값 25를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xy 값은 요 관계식을 통해 구해주면 돼요.
그럼 크로스로 곱해서 보시면 4x는 3y라는 단서를 얻게 되죠. 그럼 이 친구를요, 이 문제에서 주어진 여기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요, x로 정리해보면 4분의 3y가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 x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3x 플러스 4y가 25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전개하면 4분의 9y 플러스 4분의 16y가 4y죠. 이게 25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결국 정리하면 위로 가야 되겠네요. 자, 자리가 없어서 4분의 25y가요. 25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양변에 25, 25를 약분시켜주면 다시 위로 올라가면 4분의 1y가요. 1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y값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y값이 4면요. 이 관계식에다가 넣어주면 y에 4를 넣어주세요. 여기다 4를 넣어주면 약분돼서 x값은 3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x값이 3이고 y값이 4일 때 최소값 25가 나온 거예요. 맞는지 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해서 25 최소값이 나오는 거 확인되었죠? 따라서 문제에서 그냥 최소값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도 문제가 없지만 그때의 x, y 값을 물어본다면 이 등호 성립 조건에서 세워놨던 관계식을 통해서 얘를 정리한 다음에 이 정리한 친구를 문제에서 준 단서가 분명히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그 단서에다 넣어서 정리를 하면 x, y 값도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는 이번 단원 명제 증명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10단원에서부터는요. 새로운 내용인 함수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제랑 관련된 이 9번째 단원 잘 정리해 주시고 10단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